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이어집니다. 경북 동해안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때 비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구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안개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의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는데요. 짙은 안개로 인해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차가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낮에도 체감온도가 낮아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나들이 가시기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은 가을 날씨 속 일교차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경주 천마총 발굴 조사는 국내 고고 학계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분에 대한 체계적인 고고학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50년이 흐른 지금도 신라 고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발굴된 천마총은 국내 고고학 고분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덤을 파내 유물만 찾던 수준의 발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적인 무덤 구조를 밝혀냈고 그렇게 신라 특유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병현 숭실대 교수는 황남대총이나 대릉원 등 경주 월성의 거대한 고총은 단독으로 있지 않고 다른 무덤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릉의 주인과 관계가 있는 소속인들의 집단 무덤군으로 신라 17대 내무왕과 19대 눌지왕 등의 왕실 묘역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왕실 묘역이 이렇게 생겨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 보면 어떤 이렇게 배치 질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배치 질서를 찾아서 왕릉들을 좀 비정을 했는데 신라 마립간식 왕릉들이 비정했는데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과 국내 다른 지역의 고분 사이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식 공주대 교수는 고총한 목과 간의 시신을 관에 담지 않은 채로 부장품과 함께 안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는 있으나 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라의 적성 목각군과 부산 김해 지역의 가야의 묘제는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굴 사실을 토대로 다양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는 황남동 120호분과 쪽샘지구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쪽샘 44호분이 신라 공주묘로 밝혀지고 공주의 머리카락 조각과 말다래 등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매출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폐교한 학교 5곳 가운데 한 곳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두영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경북의 폐교는 712곳으로 이 가운데 485곳은 매각했고 227곳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폐교의 20%인 47개 학교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방치 폐교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캠핑장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천군 원도심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실, 경로당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조성돼 아이가 있는 가정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천군 원도심에 문을 연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입니다. 2층 놀이공간의 미끄럼틀과 볼풀장에서 어린이들이 잔뜩 신난 얼굴로 뛰어놉니다. 카트에 식재료 모형을 담아 장보기 놀이도 해보고 드레스를 입은 공주로 변신해 귀걸이를 달아보기도 합니다. 브레이드도 예쁘고 목걸이도 예쁘고. 아, 진짜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네. 1층에는 중장비부터 인형, 블록 같은 700개가 넘는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룡 인형을 발견한 어린이는 인형을 품 안 가득 끌어안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장비 장난감 이곳저곳을 만져봅니다. 예천에 살면서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연회비를 내고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센터 개관 전인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4개월 동안 400여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했고 장난감 누적 대여 수량은 2,000개가 넘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실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이런 대규모 놀이시설이 조성됐다는 건 아이 키우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세먼지다 또 여름 겨울이다 하면은 덥고 춥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실내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학습 동아리방, 쿠킹실, 댄스실 등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관한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 재작년 문을 연 단샘 어울림센터, 그리고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둔 예천 한우 특화센터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침체된 예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덕군이 지역 명물인 황금은어의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황금은어 바란난을 방류했습니다. 군은 올해 천여 마리의 황금은어를 포획해 975만 개의 바란난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100만 개의 알을 50천 등에 방류했습니다. 방류 후 남은 알은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에서 부화 육성한 뒤 내년 3월부터 5월 중 하천에 방류하고 일부는 영덕 황금 은어 축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데 따른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등 선거제도 개편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나서 첫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 4월 치릅니다. 군의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단독 선거구가 되지 못해 대구의 다른 지역과 합쳐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붙은 곳은 대구 동구 을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고 있고 위치가 붙어 있지 않지만 같은 생활권으로는 북구 을과 묶입니다. 그런데 두 선택지의 결과는 판이합니다. 동구 을과 묶으면 국회의원 1명 뽑는데 북구 을과 묶으면 인구가 25만 천여 명을 넘어서 2명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의가 빠진 경북 지역 선거구 획정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와 묶여있던 의성, 청송, 영덕의 인구가 모자라 단일 선거구가 될 수 없어 안동과 묶인 예천군을 떼어내 묶거나 울진군을 떼어 붙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편의상 지리적으로 붙은 지역을 묶지 말고 깊은 논의를 거쳐 생활권이나 방송 권역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천하고 청도는 생활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묶어서 경산, 영천, 청도, 갑, 경산, 영천, 청도, 을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지역은 30곳. 선거 전 1년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었고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석수 변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네. 현행 의석수대로 253대 47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정해지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작업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아마. 여야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 전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 39일 앞두고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다가오는 총선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릉군이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에메랄드 울릉도를 채택했습니다. 울릉군은 울릉 군민의 날인 그제 도시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작한 에메랄드 울릉도는 성인봉을 중심으로 오각형의 화산섬을 형상화하고 청정한 바다 색깔과 고유한 자생식물로 가득한 울릉도만의 색채를 담았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농민만 희생시키는 물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수확기에 할당 관세, 할인 판매,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조치는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산물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물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돗물 절도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 절도는 2017년 37건에서 2021년 65건, 2022년 61건, 올해는 7월까지 28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구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안개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00m 미만의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는데요. 짙은 안개로 인해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낮에도 체감온도가 낮아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김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9도, 봉화는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9도, 봉화는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물결이 높고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9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나들이 가시기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은 가을 날씨 속 일교차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